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꽉 막힌 놈이 아니라서 와이프가 사실 과거가 좀 지저분한 걸 알고 있어도 별소리 안 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각자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고 결국 저와 결혼을 했으니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저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침에 10분이면 끝나던 출근 준비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갑니다. 자기도 좀 바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나요. 회식이 잦아지고 새벽 귀가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외박까지 하더군요. 직원 집에서 잤다 사무실 책상에서 뻗었다. 여러분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죠. 제가 아마도 바보인 줄 알았나 봅니다. 참고로 와이프보다는 제가 똑똑한 듯합니다. 그리고 점점 짜증과 불만이 늘어갑니다. 집이 좁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왜 나를 또 감싸주지 않느냐,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런 이유들인데 뭐 사람이 항상 웃을 수만은 없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부 사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거부합니다. 뭐 저렇게 변하기 시작한 1년 동안 딱 한 번 잠자리에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합니다. 땡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벌레 보듯이 봅니다. 쓰레기 취급하고 자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림이 쓸쓸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들여 뒷조사를 합니다. 탐정사무소에서 그러더군요. 현장을 잡아서 저를 부르고 간통 증거까지 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고. 뭐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 눈이 돌아갈 것 같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데이트 사진이나 모텔 드나드는 사진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돈이 드는 일이라 와이프가 회식이라는 날 며칠을 지정해서 일해야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총 3번 의뢰를 했는데 한 번은 그냥 집에 왔고 2번은 바람을 피우러 갔던 건데 사진을 보낼 때마다 사람이 다르더군요. 한 명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더군요. 정말 재미있죠? 그리고 당당하게 저한테 인사를 시켰으니 다른 한 명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뻔하죠. 게임질을 하던 채팅질을 하던 회사에서 만난 거겠죠. 전공 분야였으니까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모르는 남자 연락처까지 알아내고 직장까지 알아냈습니다. 일단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볼까? 만약 한쪽을 어설프게 조지면 분명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고 그럼 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 싶어서 하루에 다 끝내기로 작정합니다. 연차를 냈습니다. 먼저 모르는 남자를 찾아갑니다. 회사 앞에서 전화를 날립니다. 누구냐고 바쁘다고 안 내려온다고 하네요. 당당히 올라가서 그리고 전화불 울리는 거 확인하고 바로 그 앞자리 여직원한테 모텔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 던져줬습니다. 이 사람 결혼했냐고 물어봤는데 답니다. 그럼 와이프한테 알려줘야겠구나. 담담하게 튀어나오며 제 팔을 잡고 나가잡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한 힘하는지라 안 끌려갑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간통 증거까지 다 확보했으니 이제 법적으로 잘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면 내 가정도 파탄 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와이프 회사로 향합니다. 여직원 달랑 2명의 남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물론 사장님과 이사님도 뵌 적이 있죠. 결혼식이랑 돌잔치 다 와주셨으니까요. 들어가자마자 앞면 있는 직원이 인사를 합니다. 반갑게 저도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대리님 잠시 화장실 가신 것 같아요. 나머지 한 여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바로 그 불륜남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사장실로 안내 부탁했습니다. 역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사장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분 뒤에 벌어질 상황을 전혀 예상 못하셨죠. 제가 사진을 드렸습니다. 직원 관리 잘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사장님이 이제 40대 초반에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굉장히 다혈질이십니다. 바로 그 남직원에게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십니다. 이게 뭐냐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아무 말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뜹니다. 와이프 들어옵니다. 사장이 소리치고 내가 그 옆에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사장님은 내 회사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냐고. 가정에는 여자를 건드리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 왜 여기 직원이냐고. 그러자 와이프는 당황해하며 다가왔고 그 사진 다시 와이프한테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냉랭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하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할 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프한테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 아까 퀵으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보냈다. 아직 도착은 안 한 모양입니다. 와이프한테 전화가 안 온 걸 보니 이렇게 말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네,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주고 싶었는데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가족이 돼주고 싶었는데 물 건너갔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릅니다. 차를 끌고 무작정 양평 쪽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이 운 것 같습니다.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가서 조지고 나면 마음이 조금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을 강가 앞차 안에서 엎어져서 울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 더러운 엄마를 두느니 차라리 아빠 혼자 훨씬 훌륭하게 키워줄게. 네, 아들.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아들 나오는데 눈물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애기 옷 갈아입히고 화장실에서 또 울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자꾸 찾는데 못 나가겠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생각 안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 겁니다. 처가에서 물론 안 받습니다. 문자만 보내드렸습니다. 당장 이혼 소장 보낼 거라고요. 사촌 형님이 변호사이신데 이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와이프를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킬 정도로 만들고 싶으니까요. 무조건 이긴다고 했습니다. 양육권뿐만 아니라 면접권 자체에도 제한을 줄 수 있다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위자료 후 당연히 받아야죠. 아무튼 정신이 없던지라 부모님이 당분간 아이 봐주신답니다. 처가에서 전화 온 건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온갖 말씀으로 회유하려 하십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가 빌 테니 이분만 잘 다 일러서 넘어가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등등. 장모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와이프랑 사이 안 좋아도 장모님이랑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풀릴 만큼 좋은 분이십니다.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예진이가 다른 남자와 하고 돌아다녔을 때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안타깝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아무리 식구지만 그렇게 부도덕한 짓거리를 하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 식구라면 나는 그런 식구들이라는 상종하기 싫다. 어쩌면 지금 이 짓거리들은 장모도 알지 모르겠다. 둘이 워낙 죽고 못 사니까. 그런데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다. 장모님 봐서 참고 싶지만 내 새끼를 쓰레기 밑에서 키울 수는 없다. 장모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예진이는 죽을 때까지 용서는커녕 눈에 띄면 가만두기 힘들 것 같다. 그런 뒤 저는 와이프 짐을 싸서 이미 처가로 보냈습니다. 지금 마음속은 온갖 불덩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참마음이 좀 진정되고 진행이 잘 되면 후기 한번 올릴게요. 아무래도 소송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앞에 찾아갔던 그 유부남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좀 해보려고요. 망신당했으니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가정까지 작사를 낼지요. 이따가 친구랑 만나서 낮술이나 한잔해야겠습니다. 못난 놈의 긴 녹두리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